안녕하세요. 수영독학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진도를 나가는 시간은 아니고요. 어드밴스 스텝의 인트로 개념의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려면 그와 연관해서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지능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좀 민감한 주제도 약간 다루게 되어서 대본을 몇 번이나 수정하고 갈아엎고를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대본인데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군요. 어쨌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하나는 아닙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영의 대중화, 나아가서는 수영뿐 아닌 전반적인 체육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수영은 아직 비인기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나마 요즘 아이들은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접하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아이들 스스로가 수상 자기구조, 능력이 갖추어지기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인데요. 단일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절대적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부족한 수영장 안에서 여러 학급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생존 수영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다, 우리 동네에는 수영장이 뭐 한두 개 있고 사설 수영장까지 합치면 3-4개 정도 되는다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하이틴 영화나 일본 청춘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방법으로 수영장 청소를 시키는 장면이 간혹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백야드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집집마다. 일본도 중고등학교에도 체육 시간에 수영을 할 정도로 학교마다 수영장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영 강국이 되려면 엘리트 체육 분야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이 배출돼야겠죠. 그러려면 그 시작은 결국 수영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영이 비인기 종목이고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높죠. 그래서 공부가 아닌 운동을 하면 대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재능이나 흥미도 없는 공부를 하느라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만 하더라도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현재는 제가 진짜로 흥미를 느낀 운동 지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수영 인프라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당연히도 수영 인프라가 증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올 겁니다. 결국 수영장이 많아지려면 먼저 수영을 하고자 하는 수영 인구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해야 하는데 수영할 곳이 없어요 라는 말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교에 빈 학급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운동장에 실내 체육시설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수영을 가르치는데 굳이 25m 풀이나 10m 이상의 깊은 풀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규모의 수영장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의무 교육으로서 수영을 접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 경험상 부모가 수영을 접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아이에게 수영을 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결론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황선우 선수, 박태환 선수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초엘리트 수영 선수의 양육을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의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생활체육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엘리트 체육 측면에서도 인프라가 부족한 건 맞아요. 수영은 특히 비인기 종목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나왔으니까요. 적어도 세계적인 선수를 서포트할 능력 있는 지도자나 코치진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클 펠프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국영수 학원 다니느라 수영장에 가본 적도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과 더불어 엘리트 체육 면에서도 우리나라 수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으로서의 수영에 먼저 사회적 투자를 받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의 여건이 이미 충분하다는 건 아니지만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체육 지도자인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영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주고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그들이 올바른 수영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심각한 선후천적인 신체 장애가 없다면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수영할 수 있어요. 심지어 패럴림픽 종목에도 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취미로서의 운동에서도 학구열이 불타는 특징이 있어요. 수영을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못하면 창피해해요.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회원이나 지도자를 추앙하는 문화까지 생겨나요.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하긴 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거나 축구 잘하는 아이들 부러워하고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나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 많던 적던 신체적인 장애가 있던 없던 수영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배우면 돼요. 마라톤 선수만 조깅
조깅, 러닝 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수영 못하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으로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생활체육 수준에서는 경영, 그러니까 경기 수영이죠. 기록 단축을 위한 영법을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생활체육 지도 현장에서는 대부분 경영 영법이 완성된 수영인 것처럼 여겨지고 지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제 주관적인 관점이긴 한데 이게 좀 저는 아쉽습니다. 회원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마저도 경영 영법이 올바른 방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물론 경영의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영 영법의 기본 포커스는 기록 단축이에요.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활체육 수준에서 수영 지도자가 양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체육 수준의 수영 지도자가 양성되는 과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생활체육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때는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실제로 지도자 과정을 취득할 때 수영 티칭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자격증 따고 현장에 나가서 선배 지도자들에게 배우거나 혹은 훔쳐보면서 독학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과정이 달라져서 연수 단계에서 실질적인 티칭을 배우고 수영장에서 실습도 해보는 과정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절대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아주 중요한 개념이 빠져 있다고 봐요. 수영이란 폭넓게 해석을 하자면 그냥 물 위에서 걷고 뛰듯이 기본적인 신체 활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경영 이외에도 생존 수영, 구조 영법 등 다양한 영법이 있고 그 영법은 당연히 장단점이 서로 명백하게 다릅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체육계는 일단 모든 종목이 대부분 해당 종목의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생활체육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생활체육 수준으로의 레벨 다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효율을 중시하는 뭐든지 잘하고 싶어하는 국민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 엘리트 체육으로서 경기 수영에 익숙한 수영 선수 출신 선출들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회원들에게 경영 영법을 목표로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잘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물론 수영 선수를 하려는 학생들이나 생활체육인이지만 대회에 관심이 있어서 기록 단축을 하고 싶다 하는 상급자에게는 당연히 그런 선생님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 수영장에 처음 간 초급반에서부터 경영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개념을 가르치고 실습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꼭 선수 출신 분들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경기 수영 말고 다른 수영은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은 1초도 아니고요. 0.1초, 0.01초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극한으로 속도를 중시하는 영법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또 위에서 말했듯이 수영 지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출들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경영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론 경영에서도 막 속도만 중시하는 단거리 영법만 있는 게 아니라 장거리 영법도 있고 장거리 영법에서는 속도보다 효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수영 경기 중에 가장 단거리는 50m 경기고요. 단수로라고 해서 25m 경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장 장거리는 자유형 기준 1500m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단거리 영법과 장거리 영법은 다르겠죠. 장거리 영법이 단거리 스프린트에 비해서 연비나 효율을 중시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봐야 여전히 경기 수영에서의 장거리 영법입니다. 단거리 영법에 비해서 효율을 중시하는 거지 여전히 목적은 기록 단축이에요. 엘리트 수영 선수들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는 애들은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만 돼도 한 번도 안 쉬고 자유형 3000m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제가 시켜봐서 알아요. 성인 선수는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경영에서 가장 장거리는 1500m라고 했죠. 3000m, 성인이라면 4000m, 5000m 한 번도 안 쉬고 자유형 할 수 있는 선수들끼리 그 절반도 안 되는 거리인 1500m를 누가 가장 먼저 빨리 갔다 오냐를 경쟁하는 것이 장거리 영법이에요. 즉 장거리 영법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속도를 내는 빠른 영법이라는 거죠. 막판 스퍼트 포함해서 1500m 지점에 딱 마지막 터치를 했을 때 지쳐 쓰러질 것 같고 온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야 좋은 레이스를 한 선수인 겁니다. 좀 더 이해 쉽게 육상하고 비교해볼까요? 단거리 경기가 우사인 볼트가 하는 100m 전력 질주라면 1500m는 마라톤 경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급자는 당연히 마라톤은 고사하고 아주 가벼운 조깅도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거나 기어다니는 아기들을 하고 같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걸음마부터 배워야 되는데 100m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마라톤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하는 격인 겁니다. 기어다니는 아이는 일단 마라톤이 아니고요. 서기, 걷기, 조깅, 러닝 순서대로 가르치고 그 이후에 너 마라톤이 재밌어? 100m가 재밌어? 취사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초급반에서 경영 방식으로 가르치는 건 큰 문제가 됩니다. 수영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물론 젊어서 적응이 빠르거나 이미 피지컬이 좋거나 그냥 운동신경이 타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무리 없을 수 있어요. 금방 따라가겠죠. 그 사람들은 비유를 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선수 출신들은 자기들이 경영을 잘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환경의 영향입니다.
자기 주변에 온통 다 경영 선출이거나 뭐 경영하다가 수구나 핀수영으로 전환을 한 사람들, 뭐 혹은 다른 종목의 선출 코치거나 뭐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이거든요. 그런 엘리트 체육 환경에서 10년, 20년 이상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초급자인 회원한테 이것도 못한다고?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영을 가르쳐? 이런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을 거예요. 이 선출분들은 본인에 비하면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일반인의 피지컬과 운동 센스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운동하던 시절에는 수영장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상식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환경에만 있다가 갑자기 생활체육 환경으로 나왔으니 이들에 대해서 무지한 게 당연한 거죠. 이거 제가 실제로 본 사례인데요.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할아버지 너무 뻣뻣하고 힘으로만 수영하려고 해서 잡아주려고 해도 손목이 아파서 못 잡겠어. 힘을 뺄 줄을 모르더라. 그냥 그 할아버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가장 안 좋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영 못하고 뻣뻣하고 힘 뺄 줄 모르는 사람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게 생활체육 지도자인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가르치기 싫으면 그냥 엘리트 체육 지도만 하러 가야겠죠. 제 귀에는 그 말이 난 수영 잘 못 가르쳐. 난 수영 지도 실력이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수영을 아주 잘하게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근데 수영 자체를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마라톤 대회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냥 걷고 싶대요. 그냥 걷기 하고 싶대요. 그 정도는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수영을 지도하는 사람이 초급자 수준에 맞게 좋은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추가로 회원들도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추어서 좀 지도자들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수영 잘하는 메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만 따라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도력이 부족한 지도자들은 회원들로부터 외면받아서 좀 도태돼야 돼요. 요즘 좀 피트니스 업계랑 비슷하거든요. 뭐 수영은 종목의 특성상 장벽이 조금 높을 정도지 피트니스 업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서 지도자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초급자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상급자 엘리트 선수가 아닌 수영 초급자에 대한 지도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선 목소리가 들려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너 수영 얼마나 잘하는데?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저에 대한 뒷담화로 들은 대사입니다. 회원들한테도 들어보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지도자들한테도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저 수영 별로 못합니다. 선수 출신들에 비하면 저도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영 지도자가 수영을 전혀 못하면 안 되긴 하죠. 당연히. 그런데 꼭 굳이 수영을 잘 해야 할까요? 수영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 분야에서는 티칭과 코칭이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펠프스나 박태환 선수도 코치는 있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는 티칭을 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까지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당대의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누가 코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경험이나 노하우의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엘리트 수업을 하거나 뭐 훈련 코치를 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배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계속 생활체육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세상 모든 선출 지도자가 엘리트 지도만 하실 게 아니라면 생활체육 지도를 하실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편견은 조금 내려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너 생활체육 지도자 경력 얼마나 되는데? 난 20년 됐어. 난 30년 차야. 여러분 혹시라도 분야 막론하시고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경력과 실력은 꼭 비례하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절대 시간은 필요하죠. 그리고 한 개인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경력과 실력이 비례를 해야죠. 그게 비례를 안 하면 그냥 근데 여러 사람을 두고 비교하자면 개인의 지도 실력 상승 곡선의 평균 기울기가 제각각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는 사법고시를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노량진에서 자율방범대 하고 있는데 누구는 진짜 뭐 빡세게 공부해서 1년 만에 40 패스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2년 3년 해도 막 1차도 못 붙어요. 근데 누구는 6개월 만에 1, 2차 다 한 번에 붙어버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나 집중해서 고민했고 노력하고 파고들었는지가 중요하지 경력 자체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뭐 더 중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무의미합니다. 제가 너무 선출 지도자에 대해서 단점만 말한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나쁜 사례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 사실 운동했던 사람들 꽤나 좋아합니다. 뭐 제가 가진 좋은 쪽으로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 순박하고 이해타산적이기보다는 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정말 믿고 걸러야 되는 실력이 없거나 인성이 부족한 지도자가 한 20% 30%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생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뭐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3000% 한 번 더 따오자면 운동한 사람들이 머리에 근거 없는 양아치다 바보들이다 이런 편견이 아직도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멍청하고 양아치인 게 아니고요. 원래 멍청하고 양아치인데 할 게 없어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룰 어드밴스 스텝도 여전히 경영 영법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앞서 예를 들었던 마라톤이나 1500m를 수영하기 위한 영법보다도 더 효율에 치중한 가벼운 걷기나 조깅 같은 그런 영법들을 지도할 겁니다. 이거는 경기 수영이라기보다는 TI 수영에 가까워요. 사실 비기너 스텝도 경영이 아닌 TI 영법을 가르칠 것을 전제로 한 단계 낮은 기초 영법이었습니다. TI 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스텝을 진행하면서 간간히 경영 영법과 TI 영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또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썸네일 문구 그대로 저를 구독해주신 여러분이 지능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 영상을 본 적이 없거나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셨을 테니까 지금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아마 다 제 구독자이실 거예요. 먼저 제 채널을 구독을 하셨다면 영상을 몇 개를 보셨든 간에 영상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셨다는 의미겠죠. 근데 제 영상은 누군가에겐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 재미라는 건 주관적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기보단 약간 가독성이 안 좋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즉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컨텐츠마다 일단 정보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막을 넣는다거나 옆에 설명을 또 글로 넣어서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한번 보고 읽고 생각하셔야 이해가 가죠. 딱히 뭐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가시성이 좀 낮다 보니까 지능이 높지 않으면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저를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지능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구독을 하셨다면 평균보다는 지능이 높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매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같은 거죠. 거기에 가독성이 안 좋은데도 그거를 가까이 한다면 지적 호기심이 해소됐을 때 느끼는 만족감, 거기서 쾌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지능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그냥 읽기 편한 그림 동화책을 하나 읽는 거하고 정보량이 많은 전공 서적을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영상도 뭐 설명이 많고 자막에 텍스트도 많아서 막 중간중간 텍스트가 꽉 찬 컷도 많아요. 우리 뇌는 글보다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보를 습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빠르고 쉽게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뇌가 에너지를 덜 써요. 즉 글을 읽는다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보다 좀 복합적인 뇌 활동을 요구하고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도 크거든요. 이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적다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글을 읽지 않고 대충 보겠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다 보지 않고 뒤로 가기 하시거나 뭐 대충 스킵하면서 보시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 영상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 구독을 안 하셨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 채널을 구독하셨다면 여러분은 평균보다 높은 지능을 가졌으면서 수영에 대한 열정까지 있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로 어드밴스드 스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독학이었습니다. 스파.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